네. 자, 지금 벌써 62번입니다. 지금 속도가 빠르죠? 자, 이미 봐왔던 것들입니다. X 건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 성립은 채권에 관한 요건과 점유에 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 특약이 없습니다.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고 누구든지 그 포기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 채권과 관련해서는 결련성이에요.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고 중요한 게 있죠.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점유는요. 불법 점유가 아니합니다. 자, 그겁니다. 그리고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X의 소유권과 갑인지 여부. 만약에 채권자의 소유라면 유치권 성립할 여지가 없죠. 따라서 소유권이 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냐 불성립하냐 결정되죠. 그 다음에 2번 X에 관한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변제기가 도래야만이 유치권이 성립하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자,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아예 그걸 자체를 배제시켰어요. 직접 점유냐 간접 점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니다. 직접 점유인 경우도 간접 점유도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다. 아예 그래서 이게 함정이죠. 이런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를 제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직접 점유인지 점유인지 구분하지 않고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걸 묻는 겁니다. X된 갑의제가 불법행위면 성립하지 않죠. X에 관한 생긴 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걸 묻는 겁니다. 63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대한 을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을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나대지에 갑 소유에 갑이 소유에 X 을 명의의 저당권을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 지금 토지예요. 토지에 대해서 나대지였어요. 이후 병은 X의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했고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병이 갑과 토지 임차권 병이 토지 임차권을 취득했네요. 목적은 건물 소유 목적이에요. 건물 소유 목적 항상 되죠. 건물 소유 목적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 Y를 신축했어요. Y 신축했어요. Y 건물 신축. 그럼 누구 소유다? 병 소유. 근데 그리고 Y의 건물에 대해서 Y 건물에 정이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복잡하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머리에 이제 토지다 이렇게 표현을 쓰셔야 합니다. 이건 건물이다. 토지 임차권이다.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런 점들 보겠습니다. 을은 채권자는 갑에 대한 채권과 저당권자잖아요. 토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는 갑에 대한 채권, 피담보 채권이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분리해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배웠죠?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없다. 2번 을이 저당권, 토지 저당권자가 X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금융 청구할 수 있다. 일괄금융 청구 요건이 어디죠? 토지에 대한 나대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 그러면 갑이 소유였고 을이 저당권이에요. 그런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한 후에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는 경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있죠?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인 병이 하기 때문에 일괄금융 청구를 타인이 신축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괄금융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이건 저번에 나왔어요.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일괄금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3자가 했다가 나중에 갑이 토지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이거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조문에 따르면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거래 안전을 위해서 갑이 이러한 경우에 제3자가 신축해서 소유했다가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일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것까지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답은 2번입니다. 3번 정의 Y에 대한 자,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을 받아 대금을 만나면 건물의 소유권자가 되죠. 소유권자예요. 건물, 토지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 이렇게 쓰십시오. 특별한 사정은 병의 X에 관한 임차권도 무에게 지난다. 자, 건물에 대해서 Y 건물의 소유권이 있고요. 누구한테 있었어요? 건물의 소유권은 병에게 있었어요. 근데 병이 이 건물 소유를 위해서 토지 임차권도 있어요. 토지 임차권이 있었어요. 토지 임차권이 있었으면 누구 거죠? 병이에요. 근데 이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했고 그에서 누가 낙찰을 받았다? 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된 권리, 종된 권리니까 종된 권리도 취득을 합니다. 주종물 이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된다. 이 임차권도 취득해요. 왜냐면 주된 권리,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임차권은 등기의 제도가 아니잖아요. 만약 이게 물권, 지상권이라면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이미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주된 권리 취득할 때 종된 권리도 등기 없이 취득하냐? 그러면 주된 권리를 법률행위에 취득해서 등기를 해야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된 권리도 등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전제는 뭐다? 물권인 경우, 예컨대 지상권인 경우. 지금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은 누가 임차권을 취득해요. 근데 중요한 뭐냐면 그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나 전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권을 취득한 거가 이 취득한 이 병의 임차권 취득한 무가 이를 가지고 토지 소유자인 갑에게 대항할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은 건물의 소유권과 임차권도 한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다만 이 경우에도 629조 적용은 어떤 얘기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양도. 이 취득 자체는 양도잖아요. 근데 동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629조가 적용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경락인은 임차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심화학습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622조 1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622조 1항 어디죠? 토지 임대차 계약인데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건물을 어떻게 했죠? 신축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아니면 건물의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별도의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등기를 함으로써 마치 토지 임차권 등기가 된 걸 본다. 따라서 그 이후에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그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 마치 임차권이 설정된 거기 때문에 그 얘기. 근데 지금 케이스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62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좀 심화학습입니다. 자, 4번 정의 건물이죠.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도록. 이건 지금 저당권이 함정이에요. 건물에 대한 경매가 절차가 진행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누가 임의경매 신청에 상관없이 모두 소멸돼요. 그 함정이. 근데 지금 의뢰 저당권도 소멸된다?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왜냐? 이 저당권은 뭐죠? 토지 저당권이잖아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경매 절차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걸 물어본 겁니다.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을은 그 매매 대금에 대해 물상대권을 살 수 없다? 지금 을은 저당권자예요. 매매된 물상대권, 매매가 물상대권 하려면 제가 있죠. 저당권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저당권 소멸사유가 뭐가 있죠? 멸시, 훼손, 공용증수예요. 근데 매매계약은 저당권 소멸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물상대권을 살 수 없다. 이미 봤던 거예요. 그걸 종합시킨 겁니다. 자, 64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다른 당사자 사이의 다른 약점은 이미 봤던 지문이에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다만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의 다른 약점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그리고 과실. 과실은 뭐죠? 임대료. 부동산 사용수익에 해당되는 임대료. 그런데 언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등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발생한 차임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근데 그전에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단순히 교환 가치만 파악하고 목적물은 저당권의 설정자가 계속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용수익에 해당되는 임료는 누구한테 있다? 저당권 설정자 취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게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이미 봤던 겁니다. 저당권 다음에 부합물의 종료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묻지 않고 언제 이게 부합됐는지 아니면 언제 종물로 된 건지를 묻지 않는다는 거.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 부동의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에 효력이 미칩니다. 만약에 분리 반출됐다면요. 분리 반출 멀리 갔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설정 이전 이후 묻지 않는다. 부합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그걸 묻는 겁니다.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부터 발생한 차임 채권은 아니다. 이 과실은 효력이 미친다. 언제?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되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 이후에 발생한 차임 채권은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효력을 받을 수 있다. 자,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미 봤습니다. 계약금은 34일 71번에서 이미 상세히 봤습니다.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에 의한 해약금의 성질.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을 하는 거고, 위약금의 약정하려면 별도로 특별히 약정을 하는, 어떤 얘기? 채무불행이 있으면 배액을 상환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위약금의 약정.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것, 즉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 해약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이행에 전에, 왜냐면 이 이행은 누구를 위한 거다? 매수인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행기 전에 중도를 지급하는 경우도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매도인이 그럼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경우로 없죠? 이미 매도인이 매정이죠.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테니 언제까지 이 돈을 받아라. 그러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 또한 채권자인 매도인의 이행이기 때문에 그 이행기 전에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게 특별한 사정입니다. 디귿번,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하는, 자, 매수인과는 포기하면 돼요. 근데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배액 상환이 반드시 이행을 제거하면 조건인 거지 더 나아가 수령하지 않다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 제거하는 걸로 족하다. 중요합니다. 66번. 요약자와 낙약자는 범을 수익자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요약자, 요약자, 낙약자, 을, 그 다음에 수익자, 병입니다. 그리고 기본, 보상관계, 기본관계, 그러면 대가관계. 자, 쓰면 기억하죠. 대가관계로서는 낙약자는 항변할 수 없고, 낙약자는 병의 청구에 대해서 기본관계, 보상관계에서 항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동시인계. 그리고 해제는 수익자는 할 수 없다. 계약자 주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원상회복은 갑과 을이 있다. 다만 채권자 주의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 세트예요. 자, 보겠습니다. 갑은 대가관계, 대가관계. 자, 대가관계 표현을 이때 처음 써보죠. 자, 대가관계, 여기죠. 이걸 갖고 항변할 수 없다. 부존재를 이유로 갑은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거부할 수 없다. 보통의 경우는 을이 병에 청구에 대해 거절할 수 없는데 누구다? 갑은 대가관계 부존재를 위해서 을에게 자신의 책임을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대가관계로 갑과 을은 뭔가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가관계 하면 거부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을은 병에게 급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다. 왜냐하면 원상회복 당사자는 누구니까? 갑과 을이기 때문에 비록 을이 병에게 급부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불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주의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기본관계가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아니다.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다. 이미 봤습니다.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봤던 겁니다. 67번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세요.
자, 계약 해제 제3자의 보호.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8조 1항 단서 중요하죠. 1박 2일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3자는 달라요. 그전에 배웠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요. 아니면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요. 하지만 이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요. 그리고 유효한 상태에서 계약이기 때문에 급부의 문제가 남고 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대세적 효력 아니면 대항력을 취득한 제3자라는 것. 그 3자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등기 또는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 즉 계약의 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이행은. 그래서 계약의 이행이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급부 이행이 있었다는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미암아 신뢰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행, 실질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뭐냐면 대항력이에요. 아니 물건이든지. 그러니까 등기를 취득했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한 거고요. 등기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법은 대항력을 갖춘 경우. 왜냐하면 해제가 되면 물권 변동도 물권의 유인성에 따라 당연히 넘어가요. 그럼 물권자가 있어요. 법률상 소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채권만 취득한 제3자가 채권만 있다면 당연히 물권자가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상 주에서 행사하는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한 거기 때문에 해제라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반영이 된 겁니다. 자, 3자란. 이 얘기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 또는 교환계약 당사자입니다. 대표적인 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부터 물권 또는 대항력 있는 권리. 대항력 있는 권리가 되장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에 가등기나 아니면 가압류란 겨. 이거는 뭐다? 부동산에 이게 가등기가 되거나 가압류가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러한 사람이 제3자로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건 해제 전이에요. 해제 후에는요. 해제 후고 아직 말소 등기 전에는 선의가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선하기로 구분 안 해요. 자, 제3자의 권리를 해제는 선하게 묻질 않죠. 이거는 해제 전입니다. 해제 전에 급부의 이행으로 형성된 외관을 신뢰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계약 해제 이후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선의한다는 거, 그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해제 전입니다. 해제 전인 경우와 해제 이후는 다르다는 거. 대항력은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해제 이후면 선의를 요하는 거고 해제 전이면 선악을 묻지 않는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근데 그 부분, 이 부분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번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아직 이행이 되지, 급부 이행이 되지 않으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만을 갖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과 이해관계를 맺는 경우. 앞서 경우는 뭐였죠?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급부 이행이 이루어져.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그 협력이 이루어졌고 그 사람, 그 매수인, 급부 이행으로 형성된 외관을 신뢰했던 거죠. 그리고 물권이나 아니면 대항력이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예요. 그런데 구분할 게 뭐냐면 아직 급부 이행이 되지 않아. 단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 계약의 급부 이행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미등기 매수인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3자에 해당한다. 단순히 채권, 이 채권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된다. 아직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급부 이행이 이루어져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 자 매매대금 채권, 오히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할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말이죠. 이 채권의 양수인, 아니면 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 앞서 본 거는 뭐였죠? 부동산의 자체에 대한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예요.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등기가 안 돼요. 그 다음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 채권에 대한 정부 명령을 받은 자는 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부릅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해가 맺는 자는 아니고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물권 취득하거나 아니면 대항력 취득.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성의 채권을 양수해요. 채권의 양수인이에요. 소유권을 미등기 매수인의 상태에서 채권을 양수한 겁니다. 이를 피본적 권리를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 이 사람은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예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매계약 체결했고 아직 급부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요 상태예요. 그 채권을 양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양수받은 채권을 기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뭘 했냐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예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억을 위해서. 매매계약이 있어요. 매도인, 매수인. 그러면 뭘 갖고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이게 채권이에요. 이거를 제3자가 양수를 한 거예요. 양수인. 이 채권을 양수를 했어요. 양도계약을 통해서. 그러면 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양수를 부단한 거예요. 이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매수인 사이에 이걸 채무자, 제3채무자를 해서 채무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처분하지 말라는 가처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처분금지 가처분하게 되면 부동산 뭐 쓴 거냐 그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판례 내용은 제3자 양수인이 이 채권을 양수한 주의에서 양도인과 그 다음에 매도인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거예요. 채권 처분금지. 부동산 자체 처분금지가 아니라. 만약에 부동산, 목적물 자체 처분금지 자체라면 부동산 자체에 가처분 등기가 되기 때문에 물권 또는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목적물 자체에 권리를 취득한 거기 때문에 제3자가 되지만 이거는 단순히 채권자에게 처분하지 말라는 금지를 명령을 내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양도인과 그 다음에 매도인 상대로 해서 처분하지 말라는 그 금지, 채권 처분 금지를 내는 겁니다. 따라서 목적물에 등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된 이게 급부이행이 이루어졌고 등기가 됐잖아요. 그걸 신뢰해서 계약 해제 전에 가압류를 집행하는 목적물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한 겁니다. 제3자 해당된다. 해제 전에 채권을 압류한자는 해당됩니다. 잘 구분하십시오.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지금 채권만을 갖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과 이해관계를 맺는 경우 자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등기가 되는 겁니다. 매수인 앞으로. 그러한 다음에 이해관계를 맺고 그 제3자가 뭘 취득한다? 물권이나 아니면 뭐죠? 가등기. 목적물에 가등기입니다. 부동산에. 그러니까 부동산 가등기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항력이 임차권 취득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자체에 가압류를 등기한 사람들. 자,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본 학습 때 강조했었습니다. 급부 이행이 된 거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